오늘 10분 시사 경영은 요즘은 시사 경영을 다룰 주제가 너무 많은데 요것저것 좀 피하다 보니까 일단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사고가 아니라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입니다. 예. 기사를 좀 한번 읽을게요. 지금 이게 전국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온 기사는 대전 소식입니다. 대전서 사회초년생을 울린 30억 전세 사기 일당 검거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전국에서 이 지금 깡통 전세 복잡하게 계약서 만들어 놓고 전세의 계약금 떼어먹고 하는 전세 사기가 대부분 다 공통점이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한 사기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일단 사고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예.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50대인데요. 이들을 3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3명을 붙잡았는데 1명은 왜 구속을 안 했을까? 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계약한 뒤 세입자 37명, 엄청나죠? 전 월세 보증금 총 3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여러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2019년 대부분 금융권 대출로 대전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에 다가구 주택 2채를 사고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순위 임차인이 안심해야 된다라고 속여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근데 결국은 30억, 지금 30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전국구로 보면 지금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이제 제대로 뭐 알아보지 않은 것, 또 뭐가 있죠? 뭐 확인하지 않는 것, 이제 등기부등본도 안 본 것, 뭐 이런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제가 엄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마음 먹고 덤빈 겁니다.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가르는 법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성이거든요. 예. 계획한 거죠. 예.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이 얘기를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아닌 사기입니다. 이건 명확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런 점들을 미숙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기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념까지 끊게 만드는 건 이건 엄청난 잘못이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 전세 사기의 공통점들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2030 초년생의 약점입니다. 2030 초년생들의 공통점은요, 이런 부동산이나 경매에 미숙합니다. 그냥 돈 내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전세로 하게 되는 어떤 뭐 부동산 조건의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부모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2030의 부모님은 딱 내 나이네요. 내 나이 입장에서는요, 월세보다 당연히 전세예요. 왜요? 전세는 돈 넣으면 나중에 살다가 나오면 그 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해외에서 부동산에 있어서 전세라는 조건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월세예요, 렌트가. 근데 우리는 왜 전세냐면 그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금리가 안정됐을 때 유지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주택 가격 급등하고 그다음에 전세 수요 급증할 때, 특히 금리가 불안정할 땐 이건 누구도 안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활용한 거예요. 누가요? 그 일당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법에, 이 부동산이라는 문화에 아주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공통점들이 갭 투자를 했다고 그러죠. 갭 투자가 뭐예요? 여기서 넣었다 여기서 빼고 여기서 넣었다 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프로들은 근접할 수도 없는 영역인데 그 익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2030 초년생들의 약점을 건드렸다, 이용했다라는 데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뭐든지 그래요. 이게 단순해져야 되는데요.
복잡해졌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복잡해지냐? 서로 속이고 서로 숨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은 복잡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수익 모델, 돈을 버는 방식 이런 것들 좀 많이 따집니다. 이제 제 경우를 봤을 땐 구조가 복잡하면 절대로 돈 안 됩니다. 근데 또 구조가 복잡하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함에서는 신뢰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사회라고 하고요. 온라인 사회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복잡하지 않으려면 노출돼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금방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가 디지털 사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어디? 부동산. 특히 어디? 금융.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면서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그 복잡함을 이용한다면 그건 진짜 악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본 이 기사에 보니까요. 예, 부사에 보니까 예, 이제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것. 사실 계약서 쓸 때 등기부등본 다 확인하지 않나요? 이건 확인하죠. 예.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 하고 전세계약금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건 요구해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요구를 안 할 땐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설마 이런 큰 집에 뭐 이걸 체납했겠어? 이런 거죠. 근데 체납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죠? 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체납금이 많으면 지금처럼 막 30억 원 이상의 전세 계약금이다 그러면 체납금도 어마무지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이제 제도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게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서 터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당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유는 미숙해서. 이유는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복잡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오고 뭐 한다. 그건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거를 확인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신다면 돈을 버는 재무 구조 자체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입금, 출금, 잔금이 딱 명확해져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체크리스트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체크리스트로 사기를 좀 예방하는 거. 아까 얘기한 등기부등본 보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가 돼야 되죠. OX, OX.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통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게 사고가 아닌 사기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래요. 누군가가 마음 먹고 달려들면 힘듭니다. 요즘은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데 맨날 나한테 오면 교수님 그 공무원 3명만 소개시켜 주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알았는데 브로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넘어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5분이면 넘어간대요. 15분 앉혀놓고 몇 가지만 얘기하면 금방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네. 지금 6시 54분 가고 있는데 오늘 10분 시사경영 사고가 아닌 사기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건지 그리고 그 초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오늘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참 위로를 표현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사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리스크는 늘 존재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분 시사경영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에